5월달에 정말 큰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 하니까 지금이라도 또 들어가야 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길게 끌고 갈 만한 그런 타점은 아니고 올라가면 매도할 자리들이 지금 연일 위에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곧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됐을 때 이런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오늘 영상에서 풀어드릴 거고요. 자, 저야 지금은 밑에서 잡아가지고 저도 일단 매매를 좀 쉬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단기적인 타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만약에 이번에 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파동에 맞춰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는 지금 1.69%. 자, 물론 저점 대비해서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뭐 이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20K 이상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 뭐 곧바로 들어가기보다는 특정 이슈를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비트코인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84K하고 86K인 찍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1월 달의 고점과 이 2월 달의 저점에다가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그어보면 이 절반 구간에서 저항을 맞다가 올라타면서 지금 618 구간에 대한 도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1월 달의 고점, 여기 딱 보이실 거예요. 1월 달이 아니라 작년 10월과 이 2월 달의 저점에다가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그어보면 일단 236 구간, 이 보라색 선이 236 구간인데 저항 맞고 저항 맞다가 올라타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 382 구간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618 구간과 이 382 구간에 대한 저항을 체크하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일단 이게 단순하게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만 보면 이렇죠. 근데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건 이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자, 누구나 잘 알고 있는데 자, 일단 최근에 시장의 상승 이유가 일단 클래리티 법안도 있고 뭐 나스닥 흐름도 좋고 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좀 끝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막 올라왔다가 빠졌다가 이걸 좀 반복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자, 현재 클래리티 법안에서 초안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디지털 자산 분류 기준에 대한 구체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구체화라는 것은 탈중앙화 수준, 발행주체 존재 여부, 네트워크 통제력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증권 그리고 상품 이걸로 나누려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규제 강화가 되면서 결국에 우려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게 통과가 되면 거래소 압박 완화 기대감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자, 최근 흐름은 코인베이스가 그동안 SEC하고 계속 충돌을 해왔습니다. 근데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합법적인 사업 구조가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 관련 주식 그리고 토큰 이런 것들이 정책 뉴스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도 연일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나스닥의 흐름이 좋으니까 같이 상승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긴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이제 체크해 봐야 될 건 ETF,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기관 자금이 유입이 됐었죠. 현재는 그 다음 단계가 이 규제 정리라는 겁니다. 결국에 규제가 강화되는 건 부정적이긴 하지만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합법적인 구조가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에는 입구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은 이걸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치 이슈랑도 강하게 엮여 있죠.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정치 일정 영향으로 법안 처리 속도가 아직은 불확실성이에요. 친크립토 그리고 반크립토 이런 사람들이 규제 강화에 대한 진영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통과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확정이 되게 된다면 한번 쑥 올렸다가 쭉 빼겠죠. 그냥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조금 더 지연되거나 아예 통과가 안 되는 순간에는 올라왔던 폭의 거의 절반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잡아볼 필요도 있겠죠.
자, 하지만 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해당 구간까지는 그냥 올라갈 거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지금은 83K 그리고 86K 그 언저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길게 끌고 간다면 뭐 이런 자리에서 또는 음봉이 나올 때마다 담았다면 길게 끌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길게 끌고 간다? 지금 상황에 맞지 않죠. 왜? 지금 많이 올라왔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결국에 한 번 더 밀었다가 가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적인 그 매매에 집중하셔라. 대신에 이걸 수익으로 좀 쌓은 다음에 내려올 때는 장기적인 타점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수익을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단기적인 매매에 집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이 위에까지 한번 쳐다보셔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비트코인을 아래에서 잡아가지고 뭐 지금은 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수익 인증까지 한번 해주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냈던 자리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해당 구간에서 이 밑에까지 한번 기다려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올라왔죠. 자, 그 타점에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막 제가 원하던 타점이 나오지 않고 뭐 그리고 2차 목표가를 여기서 도달을 해가지고 일단 쉬고 있습니다. 이게 곧바로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가고 나서 내려올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해당 구간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수익을 냈다라고 저한테 한번 보내주셨는데 뭐 오늘 타점이 안 나오더라도 또다시 타점이 나오게 되면 제가 이렇게 스터디 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혼자서 수익 내는 게 요즘 너무 어렵죠. 이렇게 변동성이 터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맞춰서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한다면 정말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만큼 5월달에 정말 좋은 수익 좀 챙기고 싶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62% 트럼프를 지지를 안 한다. 이란전 고물가의 국정불만 최고치.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중간선거기네요. 정말 길게 남은 것 같지만 6개월 금방 갑니다. 최근 들어서 정치적인 흐름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유리하지가 않고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란 관련 이슈도 있고 외교적인 부분도 있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100% 흘러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는 거죠. 저는 그게 크립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비트코인이겠죠. 자,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주식시장 어떤가요? 최근에 최고치를 찍고 있고 계속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도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이게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뭐 왔다 갔다는 하고는 있지만 기존 자산들은 결국에 지금 정책 몇 줄로 단기간에 확 끌어올리기 어려운 상태예요. 많이 올라왔고 이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올라오고 있고 AI 때문에 올라오고 있고 근데 크립토는 다르죠. 이 시장은 아직도 심리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이고 실제로 한마디 발언으로 흐름이 바뀌는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ETF 승인 때도 그랬고 규제 완화 기대감이 나올 때도 그랬죠.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상승에서는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말 한마디 정책 몇 줄이면 바로 자금이 들어오고 가격이 움직이고 최근에도 그랬죠. 그래서 저는 지금 트럼프가 이 크립토 카드를 쉽게 쓰지 않고 일종의 타이밍 카드로 아껴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언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크립토 시장 조금 움직인다고 해서 그게 정치에 큰 영향을 주냐? 저는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미국인이 14%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좀 됐던 내용이긴 한데 최근 통계로는 5명 중에 1명 정도가 크립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크립토는 일부 투자자들의 시장이 아니라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권자 집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 구조를 또 체크해 봐야 돼요. 미국은 간접선거 그리고 승자 독식 구조이죠. 결국 몇 퍼센트 차이로 결과가 갈리게 되는데 특히 이렇게 대선 때마다 6개에서 7개 이렇게 경합주가 승부를 가른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경합주에서 1, 2%의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것처럼 이제 이번에도 중간선거에서도 이런 경합주들에서 1, 2% 차이로 경합이 갈릴 거예요.
결국에 트럼프가 경선에서 이기기 위한 그 카드를 마지막으로 꺼낼 게 크립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쓰는 카드가 아니라 지지율을 끌어올릴 때 그 순간에 쓰는 카드, 특히 중간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이 카드의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표심을 잡기 위해서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언제 이 카드를 쓰느냐. 그 타이밍이 나오면 단순 반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가 있다. 대신 지금은 클래리티 법안 때문에, 그리고 나스닥의 흐름이 좋아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게 한 번 더 빠졌다가 가는 그런 구간에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촉매제의 역할이 트럼프의 카드로 딱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오르더라도 내려갈 가능성을 보고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좀 상승 FBG와 이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기관들이 이때부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이 양수가 이어졌을 때 기관들이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들이 자금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격을 끌어올렸던 자리가 해당 구간이죠. 자, 이때 4월 7일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4월 26일까지 이때 기관 자금이 1차적으로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이 위에서 또 들어왔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상승 FBG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는 건 그냥 보내주세요. 밑에서 못 잡았거나 뭐 최근에 저점에서 못 잡았다면 그냥 보내주시고 단기적인 매매에 집중하시다가 장기적인 타점이 왔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번에 제가 생각하는 게 84K, 86K 이 언저리죠. 대신 이게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그 기대가 커지게 되면서 뭐 하루에 5에서 10%이 정도 양봉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이 시작되면 저는 이 구간을 찍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단기적인 파동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런 상승 FBG가 잡힌다면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갑자기 엄청나게 커진다면 그 자리가 오히려 맥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타점이 왔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뭘 해야 될까? 자, 장기적인 타점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자산이 1BTC라고 한다면 이걸 2BTC까지 늘린 다음에 정말 장기적인 타점에 맞춰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비중을 좀 많이 둬가지고 수익을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진 84K가 됐든 86K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현재 시점에서는 올라타지 말고 내려올 때 잡는 전략으로 보시면 된다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선 단기적인 매매에 집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타점들은 제가 스터디 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요즘에 변동성이 아래로 향하든 위로 향하든지 간에 결국에 수익 낼 수 있는 타점은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이 타점을 제가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84K하고 86K 여기까지 올라가기 직전까지는 계속 롱망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나와주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변동성이 나왔을 때도 겁을 먹지 말고 이렇게 롱을 들어가는 타점을 잘 잡았다면 지금 장세에서도 이게 올라가는 파동에 맞춰서 내 계좌에 대한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밑에서 못 잡았다면 그리고 이런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추경 롱보단 돌파를 보여주고 늘릴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타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5월 달에는 정말 변동성이 커지면서 계속 쭉쭉 상승할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하지만 5월 중순이나 말부터는 좀 내려갈 가능성을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전까지는 우리가 롱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좀 챙기다가 내려오면 장기적인 타점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쌓고 그걸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타점에서는 정말 비중을 많이 둬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정말 좋은 수익으로 좀 마감하고 싶다. 혼자서 매매하는 게 어렵다. 아니면 폭발적으로 이런 자리에서도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뭐 시황 브리핑이나 뭐 타점 브리핑, 뭐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